우리 수능 특강 유형별 마지막 단락 15강 설명했지만 우리는 16강, 17강을 셀프 스터디로 맡길 거예요. 장문은 전통적으로 직접 연계가 도래된 2017년부터 연계 문제로 나오지 않았던 지문의 영역이라 우리는 그냥 거기는 여러분들 스스로 어휘 정도 한번 보면 되는, 알겠지만 거기는 유형이 1번부터 15강까지 나오는 유형이 나오는 형태의 그 문제 유형이 복합되어 있는 내용이라 따로 뭐 유형이 필요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우리는 오늘 문단 요약하기, 우리 수능 지문으로는 40번에 항상 위치하는 뭐 얘기했지만 2020년 수능, 그러니까 19년 수능까지는 전통적으로 5년 연속 1번이 정답이어가지고 야 1번 찍고 와 그랬던 영역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룰이 깨져가지고 독해를 직접 해야 되는 영역이 되어버려서 여러분들 그냥 옛날 과거 히스토리다라는 걸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5페이지 독해 진행해 보겠습니다.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on animals and plants interact with habitat loss and fragmentation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frag라는 단어는 안 되고 단편화라고 해서 주어진 단어이기도 해요. 이거는 이제 암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되어 있긴 하니까 단어 체크해 보시고 보겠습니다. 동물과 식물, 우리는 흔히 이제 동식물에 미치는 기후 변화의 영향, impact 돼 있죠. impact는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영어이긴 하지만 interact with 동그라미 쳤고요. with 동그라미. interact는 뭐뭐와 상호작용하다는 단어인데 자동사로 쓰이는 동사예요. 그래서 with라는 전치사를 갖고 하나의 부동사 형태처럼 쓰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식지의 loss, 상실과 단편화의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서식지가 다양화되어야 우리가 이 동식물들이 되게 활성화되게 번식을 하는데, 단편화됐다는 것은 특정 어떤 기후에만 살 수 있는 동식물들이 적응할 수 있게 되는 편협해지는 세상을 설명해주는 글이 됩니다. 보겠습니다. This is because the main effect of climate change is to shift the area of where any one species can live successfully. 되어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하나 좀 체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 이런 그 대학교 교재 수준의 수능 지문을 읽어내기 위해서 This is because 이렇게 돼 있어. 사실은 because 자체는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문장에서 부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this is 라는 비동사 뒤에 because 자체가 사실은 이 자체만 띄워보면 되게 어색하고 문법적으로 틀린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또 이 because 절 자체가 하나의 보호 역할을 하는, 즉 여기서 이제 명사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러이러한 이유이다, 이러이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this is because는 부사절인데 왜 비동사의 보호로 왔지라고 그렇게 1차원적인 문법적인 사항만 생각하면 좀 틀린 지문도 인식될 수 있지만, 지금 설명했던 것처럼 언어적 허용으로서 이 because 절이 명사절 역할을 하는 형태의 내용을 띈다라는 거고, 그래서 해석은 이것은 because 이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So main effect of climate change, 기후의 주요한 변화는 주된 영향은 기후 변화의 주된 영향은 is to shift the area of where any one species can live successfully. 그렇지. is 이형식 동사, to shift 투부정사. 이 투부정사가 이 이형식 비동사의 보호로 쓰이는, 그래서 명사죠. 이동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을 shift, 옮기는 것이다. 그치? 기후 변화의 그 주된 영향은 지역을 옮기는 것이다. 어떤 지역이냐면 any one species, 어떤 한 종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의 지역, 장소의 지역을 shift,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 그래서
우리가 알겠지만 뭐 species라는 단어 보면 여기서 이제 문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species는 단수와 복수가 동일한 형태여서 one species, 그지? 이게 우리가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그래서 이 s는 복수의 s가 아니라 하나의 그냥 단어, 종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any one species가 맞다. 해당 범위가 내신 교재인 학교는 이런 단수 복수 부분도 좀 체크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문법적으로 구조를 좀 더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이 where 앞에다가 the place라는 걸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the place where가 있었던 원래 구조야. 근데 이런 우리가 관계 부사의 문법적 용법상 뭐 이런 the place 혹은 where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라는 형태인데, 이 저자는 여기서 the place를 생략하는 내용을 택한 거야. 그래서 한 종이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지역, the place의 the area, 장소를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구조였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In a warning world, this habitable space moves either polewards across the landscape to the north or south, or up in elevation, with species living higher up mountains than ever before. 이것도 좀 복잡하고 어려운 지문 중에 하나예요. 보겠습니다. In a warming world, 그치? 이 온난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그치? 이와 같은 habitable space, 서식 가능한 공간이, 그치? move, 이동하고 있어. 이동해.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 either 동그라미 치시고 그 뒤편에 있는 or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either A or B의 형태의 문장 구조였던 거지. 첫 번째 A, either A or B는 A 아니면 B 둘 중 하나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냐면 poleward, 극지로 이동한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전 지역을 지나 극지로 간다는 거예요. 그 극지가 뭐냐면 남극과 북극. 그래서 이 컴마는 이 poleward를 수식해주는 형태의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 그렇지? 여기가 이제 극지라고 우리가 불려지잖아. 그래서 이제 전 지역을 지나 여기로 이동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across the landscape, 전체 지형을 지나 극지로 이동하게 된다. 지금 이제 자꾸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너무 더워지니까 온도가 좀 낮은 극지방으로 간다라는 설명을 하는 글이 됩니다. 혹은 or up in elevation, 그렇지? 여러분들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어요. 선생님 질문할 수 있지? 왜 up in을 씁니까? 이게 뭐 수거입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치? 근데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전치사는 전치사와 부사의 기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사전에 보면 전치사도 있고 부사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up 자체가 부사고 in elevation, elevation은 고도란 뜻이에요. 고도상 높은 곳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구조인 거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는 이 지역을 지나 아예 땅을 이동해서 극지로 가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산이 있을 때 고도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형태의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지역을 이동해서 극지로 가거나 해당 지역에 남아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거나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이 높은 곳으로 가는 개념은 또 with 분사구문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지문에서 with 동그라미 치시고 living 동그라미 쳐보세요. 여기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게 with 분사구문이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종들이 산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그치? 이렇게 이제 동시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형태의 분사구문이었고, then ever before, 그치? 그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산 높이, 그치? 살기 위해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하는 공간 이동이 있었다라는 설명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 온난화 상태에서의 어떤 그 거주지의 이동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그다음 보겠습니다. This happens because the area where the mean temperature is 15 Celsius, for example, shifts in these directions under global warming.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영어에서의 좀 독특한 구조죠. 예를 드는데 또 이 for example는 저 중간쯤에 있어, 그렇지? 그래서 국어를 먼저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일들은 그치 because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왜? 이 지역들 어떤 지역이냐면 이 area를 수식해주는 것이 이 where 관계 부사인 거지. 여러분들 또 외워야 되는 단어가 나오죠. mean temperature. mean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 뜻이 있잖아. 의미하다도 있고 또 비열한이라는 뜻도 있고 여기서는 평균이라는 뜻을 쓰인 거지. 평균 온도가 15도인 그 지역이 그치? 그 지역은 된다는 거야. 그 지역이 그치? 이 방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그치? Under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 하에서 15도 평균 온도가 15도인 지역이 그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보통 적절한 생활 온도인 15도인 지역을 찾아가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어디가? 이 극지방과 고도가 높은 산 지역이 15도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지구 온난화 상황에서 이 방향으로 이동한다. 뭔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 질문. Then 먼저 읽었어요. Then survivor. 그치? 그러면 이 생존이라는 것은 depend on, 그치? depend on에 걸리는 목적어가 두 개입니다. 먼저 whether a particular species can move. 이게 1번이에요. whether 위에다가 1번 하나 써놓으시고 첫 번째 whether에다가 두 번째는 if so라는 이제 부사 구가 들어가 있고 if so, whether there is a suitable pathway for the movement to happ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depend on에 걸리는 두 번째 목적어 whether절입니다. 그래서 생존이라는 것은 그치 어디에 depend on 달려 있어. 첫 번째 whether는 이제 특정한 종이 그치 이동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고 생존이라는 게 그치 얘기했잖아. 이 두 가지 영역에서 그치 하나는 이 종이 실제로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되고 if so 만약에 그렇다면 그치 there is a suitable pathway the movement to happen 여기서 먼저 여러분 줄칠 게 있어요. for the movement 줄 치시고 to happen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movement 이 이동이 happen to happen 일어나는 이 또 투부정사는 suitable pathway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지. 다시 한번 to happen은 suitable pathway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 이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for the movement라는 거지. 그래서 이동이 일어나는 적합한 통로가 있는지 아닌지에 달려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온도가 낮은 너무 뜨거워져서 온도가 낮은 곳으로 이동할 때 이 길이 있어야 우리가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두 가지 실제로 특정한 종이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아니면 올라갈 길이 있느냐 두 가지 요건에 다 충족이 되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일단 에어컨 온도를 좀 낮춰봤어요. 다음 문장. 그 다음 문장이 조금 어렵죠. Either of these things can be assumed, and where habitats become too fragmented, a suitable pathway or organism to move to other areas become less of a realistic possibility. 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영어적으로 한번 체크하고 해봅시다. 이 neither라는 단어 이게 뭐와 뭐의 합성어지? 그렇지. not과 either의 합성어인 거잖아. 우리가 많이 했지만 영어에서 not은 어디로 이동시켜서 해석을 해야 돼?
동사의 이동을 해석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 체크해 주세요. 근데 이제 여기서 먼저 보면 그치 이 these things가 아까 말했던 두 가지죠. 첫 번째 종이 이동할 수 있느냐 혹은 또 적절한 길이 있느냐 이 두 가지 어떤 것도 cannot be assumed.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assume이란 단어 앞에서 봤겠지만 교재에서 당연한 일로 치다. 이제 가정하다보다 조금 더 명확한 설명을 하는 단어로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these things들이 이 두 가지 어떤 것도 당연시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이 where는 이제 부사절을 이끄는 관계 부사라고 해서 적절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하는 곳에서 이렇게 해석을 보통 하게 됩니다. 그래서 habitats 서식지가 become too fragmented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a suitable pathway for organism to move to other areas. 여기서 또 마찬가지 같은 패턴이 나와요. for organism은 그 유기체들이 그래서 이제 이 for organism은 to move의 의미상의 주어예요. 유기체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 적절한 길이 becomes 여기까지가 주어고 becomes 된다라는 거죠. less of a realistic possibility. 그렇지? 현실적인 가능성이 더 낮게 된다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었죠. 어떤 이 환경 자체가 다양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적절한 환경에 적응을 하는데 단편화돼, fragmented, 단편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치, 적합한 통로 자체가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게 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 어렵게 썼지만 이동이 쉽지 않다라는 현실로 내용에 써져 있는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단어 보면 우리가 요거 이제 밑에 when 이하는 사실 이제 요약 지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형광펜이나 펜을 들고 이 요약 내용의 선택지가 뭐였냐면 mobility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밑에서 마지막 두 번째 which 뒤에 있는 decrease라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중심으로 한번 보면서 여러분들 요거는 마지막 지문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독해하는 시간을 잠깐 갖고 이 전체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달아놓은 지문이니까 그래서 어떤 종이 서식 가능한 공간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게 이동될 때 그치? 모빌리티와 어떤 그 서식지 단편화가 줄어든다라는 개념을 쓴 그 글이다라는 거. 우리 알겠지만 우리 내신 범위에 들어갈 걸로 수정되는 덕성은 이 밑에서 a species 하고 쓰인 구조도 한번 체크해둘 필요는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는 여기서는 복수로 쓰이지는 영역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다 단수로 쓰여 있어서 이 species를 복수로 물어볼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 라는 내용으로 체크를 한번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다 본 것 같아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원래 7시까지였는데 시간은 좀 오버될 것 같긴 한데 우리 교재 넘겨서 2번 질문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내신인 반은 워크북 숙제 검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덕성은 또 쉬는 시간에 숙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해오면은 괜찮아요. 우리 쉬는 시간 동안 엎드려 뻗쳐 하면 되니까 그걸로 숙제 안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퍼니시먼트를 대체하겠습니다. 오케이. 잘 없었죠. 우리 대신은 뭐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워크북은 따로 주진 않았었고 자기를 맡겼는데 내신 보는 학교는 좀 맡겼었던 부분이고. 오케이, 우리 교재 15페이지네요. 우리 15강의 2번 질문 또 보겠습니다. 아마 굉장히 좀 상투적인 글이긴 하지만 뭐 굉장히 좀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글로 보여져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If you have an activity where the results are nearly all skill, you don't need a large sample to draw reasonable conclusions. 돼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약간 레토릭이 들어간 형태의 지문이라서 뭐 우리가 변형 문제로 만약에 이게 직접적인 변형이 가능했다면 이 large sample 같은 단어 뭐 물어볼 수 있는 영역에 있는 내용이 되겠죠. 일단 먼저 해석을 해보면 어떤 네가 활동을 갖고 있다면 어떤 활동이냐면 결과가 nearly all 붙여놓으세요. nearly all 거의 전부 뭐 태반 이렇게 해석이 되는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결과가 거의 모든 것이 기술인 영역, 기술인 활동을 갖고 있다면, 그렇지? 이렇게 좀 의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해석 보면 뭐 결과가 거의 모든 기술로 결정되는 활동이 있다면, 결정된다는 단어가 없지만, 그렇지? 모든 결과가 거의 기술인 그 활동을 네가 갖고 있다면, 활동을 한다면 이게 되는 거지 정확하게는. You don't need a large sample to draw reasonable conclusion. 이런 용어가 왜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 수능 지문은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일반 대학교에서 쓰는 학위 논문이나 대학교 교재 지문들을 가져오는데 이 글은 사회과학이나 어떤 이런 대학교에서 학문에 의해서 쓰인 글이고 우리가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회 현상이나 뭐 과학적 현상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샘플들, 지표들을 갖고 경향성이나 결과를 도출해내는 작업을 하는 게 대학교의 목적이자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 정확한 기술이 있으면 많은 데이터를 모고 거기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아니라 적은 샘플로도 딱 그 갖고 있는 기술로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큰 표본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형태로 이제 글을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don't need a large sample, 큰 표본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도전할 필요 없이 노력할 필요 없이 적절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뭐 이런 형태의 의미로 쓰이는 레토릭적인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를 들어줘요. A world-class sprinter will beat an amateur every time, and it doesn't take a long time to figure that out.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린터는 단거리 선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100m나 200m 정도를. 그래서 탑 클래스의 세계 정상급의 단거리 선수는 every time 매번 아마추어 선수를 beat 이길 것이다. and 그리고 it doesn't 여기서 it은 가주어고요. to figure that out 자체가 진주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는 take a long time 오랜 시간이 걸리지 doesn't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take 다음에 오르는 시간이 뭐뭇이 걸리다라는 형태로 해석이 될 수 있는 take의 표현입니다. 그럼 이거를 진조로 그냥 바꿔쓰면은 to figure out that does not take a long time 되거든요. is가 갑자기 왜 나오지? 그러니까 to figure out that out doesn't take a long time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세다가 to를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다가 to figure that out 이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니까 그냥 그 자체를 넣으면 끝나는 거지. 다른 기타 군더더기는 없습니다. 이때 이 to 가주어는 그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but as you move toward the lock side on the skill lock continuum continuum도 우리가 주어진 단어예요. 연속선, 연속이라는 뜻이에요. 컨티뉴어의 기원을 둔 단어가 되겠죠. 그러나 네가 이동할수록 어느 쪽으로 the lucky side 운 쪽으로 이동할수록 어디에서 이 하이펀이 기술과 운 여기서 이제 기술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실력적인 부분인 거고 정말 럭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운 우리가 이제 실력이 아닌 운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스킬과 스킬과 럭 사이의 연결선상에서
어디로 간다 그랬지? 스킬과 럭 사이에서 좀 더 이쪽으로 가게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한 거예요. 가게 되면 갈수록 you need an ever larger sample to understand the contribution of skill, the casual factors, and luck. 이건 이제 원래 교재 자체에서 가로로 쓰여진 내용이에요. 할수록 너는 더 ever larger. 우리가 이런 게 좀 어렵지. 한국 사람들이 이 ever에 대한 해석이 어려운데 여기서는 ever는 늘 더 큰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시간적으로 always는 아니지만 ever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어서 늘 더 큰 샘플을 필요로 하게 돼. 뭐 하기 위해서? To understand.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이해냐면 기술과 운. 이 기술은 뭐냐면 이 기술에 대한 의미를 설명해 준 거지. casual은 원인이 되는 이런 뜻입니다. 원인이 되는 요소가 되는 이 기술과 운의 기여를 이해하기 위해서 더 큰 샘플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지. 우리가 실력이 있으면 이러니까 빵 A를 도출하게 되는데 이 운에서 A가 나오게 되는 거는 이게 이쪽에 있으면 이게 기술이 몇 프로인 건지 운이 몇 프로인 건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따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수치에 있는 위치의 샘플들을 쭉 모아서 이 결과를 도출해내는 결과를 이끌어야 되니까 거기서 더 ever larger 샘플이 필요하게 된다는 개념을 쓰게 된 거지. 이건 이제 사회과학적 조사 방법론에 대한 개념이 들어간 글이라고 보야 돼요. 이제 그런 샘플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글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혹시 또 이해 못했을까봐 다음 또 예문에서 설명을 달아주고 있어요. In a game of poker, a lucky amateur may beat a pro in a few hands, but the pro's edge would become clear as they played more hands. 사실은 우리 국어 원어민들한테는 좀 읽기가 어려운 글이긴 한데, 그래서 이 포커 게임에서, 그렇지? 운이 좋은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 수 있어. 그치? In a few hands. 그래서 hands는 여기가 한판 승부라는 단어로 쓰이는 내용이에요. 손이 아니라 게임에서 나오는 이 hand는 이제 한판 승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몇몇의 승부에서는 아마추어가 프로를 이길지도 몰라.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아까 나왔지만 아마추어와 프로가 정관사로 바뀌게 되죠. The pro's edge. 그래서 edge는 우위, 위력이라는 뜻을 씁니다. 그 프로의 우세, 그치? 이 프로의 우세가 몇 가지가 주어요. would become clear. 더 분명해질 것이다. 뭐함에 따라 그들이 더 많은 경기를 할 때마다 할수록 프로의 우위가 더 커질 것이다. 당연히 기술이 있는 사람이 더 있게 될 거다라는 설명을 하게 된 글의 모양인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If finding skill is like finding gold, the skill side of continuum is like walking into Fort Knox, where the U.S. gold reserves are housed. Clone, the gold is right there for you to seek. 이거는 또 이제 우리가 미국적인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또 이해할 수 있는 글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기술을 찾는 것은 마치 금을 찾는 것과 같다면, 그렇지? 이 연속선상에서의 기술적 측면은 마치 포크넉스는 뭐냐면 미국 켄터키 주 북부 군용 기지에서 미 연방 금괴 저장소로 쓰이는 곳이에요. 즉 금이 굉장히 많은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 금이 많은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지. where 우리가 이제 관계 부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그치? 미국 금이 are housed, 저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미국 금 보유고가 저장되어 있다. 그게 뭔 소리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이제 이 컬럼 뒤에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금은 바로 거기에 있고 거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네가 볼 수 있기 위해서 금은 바로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것은 명확하게 기술이 있으면 거기 금이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영역인 것이다. 뭐 이런 약간 비유법으로 쓰인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대조적인 내용을 그 다음 지문에서 쓰고 있습니다. The log side of the continuum is similar to the tedious work of panning for gold in American River in California. 그래서 이제 세미콜론을 쓰였어. 세미콜론. You have to do a lot of shifting if you want to find the nugget of gold.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속선상에서 운 쪽의 측면은 뭐와 비슷하냐면 테디어스는 암기해야 될 단어요. 지루한이라는 뜻입니다. 지루한 작업과 유사하다는 거지. 어떤 지루한 작업이냐면 패닝은 냄비로 가려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까 봤겠지만 냄비로 가려내다. 그래서 미국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 강에서 금을 가려내는 지겨운 작업과 유사하다는 거지. 무슨 말이냐? 아까 포크낙스는 금이 쌓여있는 그냥 우리가 기술이 있으면 그 금인 저장고로 가면 되는 것과 비슷하지만 운 쪽은 내가 넓은 물에서 이 사금이라 그러지 모래 안에 있는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콜론에서 설명이 나옵니다. You have to a lot of shifting. shifting은 채로 걸러내다라는 외우지 않아도 되는 단어라고 EBS가 주어지긴 해요. 너는 많은 채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만 해. 그렇지? 뭐 한다면 if you want to find the nuggets of gold. 그치? 금 덩어리를 네가 발견하고 싶다면 많은 채로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만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운을 찾는다는 건 정말 여러 차례 뭔가 트라이를 하거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지문이었고 그 다음 지문이 우리가 이제 40번에 나오는 선택지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more 뒤에 붙여놓으세요. 동그라미 extensive는 대규모의 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less predictable predictable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뜻이죠. 예측 가능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술 대 운의 연속선상에 있을 때 이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래서 더 큰 샘플과 더 예측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덜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개념을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을 한번 읽어보시고 스스로 이게 이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 이걸로 마무리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두 지문을 읽고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저 시계로 10분이고 우리 7시 20분까지 쉴 테니까 잠깐 쉬었다가 우리 또 15과 3, 4 원도 오케이 하고 또 그 다음으로 이어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다시 2번 문장부터 좀 다시 볼게요. 두 번째 문장부터. This is true not only of those who may not understand the science behind each breakthrough, but of scientists of fact alluded to by the physicist Max Planck. A new scientific truth does not triumph by convincing each opponent and making them see the light, but rather because his opponent eventually die and a new generation grows up that is familiar with it. 되겠습니다. 굉장히 길죠. 첫 문장은 일단 not only but also로 되어 있고 전체 구조는 this is true of가 두 개 연결된 구조예요. 그래서 this is true of에 those who 1번 써놓으시고
네. 어디에요? This is true not only of those who 에다가 1번 써놓으시고 두 번째 but 밑에 but 뒤에 있는 of scientists 에다가 2번 써놓으세요. 그래서 크게 not only but also 구문이야. 그래서 뭐냐면 이 사실 위에서 말한 인간 문화의 역설이라는 것은 그치? 어떤 사람들에게도 사실이야. 어떤 사람이냐면 이 각각의 획기적인 발전 뒤에 있는 과학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is true, 진실이고 또 과학자들에게도 is true, 사실이다라는 거지. 이 얘기를 누가 했냐면 그치? 물리학자인 맥스 플랭크에 의해서 우리가 allude to 이건 우리가 마치 외우지 않아도 되는 단어처럼 보이지만 allude to는 암기해야 될 단어입니다. 아까 우리 단어장에서 봤겠지만 무엇을 넌지시 말하다, 네, 무엇을 암시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 alluded to by로 바로 연결된 것은 a fact와 alluded to 사이에 which is, that is가 생략된 형태의 구조이고 그래서 a fact that is alluded to 이렇게 수동태 문장으로 쓰였던 거지. 그래서 물리학자 맥스 플랭크에 의해서 넌지시 말해진 암시된 그 사실인 과학자들에게도 사실이다 라는 걸로 설명을 하고 있죠. 이게 뭔 소리냐? 라고 해서 우리가 컬런으로 해당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기는 이제 생략이 하나 나와 있어서 우리가 생략을 잘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컬런 이하의 문장은 이렇게 돼 있어요. A new scientific truth. 즉, 이런 새로운 과학적 진리는 not 동그라미 치시고 뒤에 but rather 앞에 but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not A but B의 구문이에요. 다시 한번 A new scientific truth does not 동그라미 치시고 쭉 가다 보면 making them see the light 뒤에 있는 but 동그라미 치세요. not A but B. 그래서 A가 아니라 B이다 이런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but rather 앞에다가 but rather 뒤에다가 triumph라고 써놓고 괄호 하나 쳐놓으세요. 아까 말했던 생략의 영역입니다. but rather 뒤에다가 triumph 하고 가로 쳐놓으세요. 트로이 뭐예요? triumph. 그래서 위에 나와 있는 거기 윗줄에 see the light 윗줄 있잖아요. trium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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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하다. 승리를 거두다. 그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쓰란 얘기였지? 이게 동사입니다. 여기서 동사로는 동사예요. 그래서 과학을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이고 과학자들에게도 사실이라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과학적 진리는 그치 승리를 거두는 게 아니래. 뭐에 의해서 convincing its opponent 그들의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에 의해 또 그들에게 빛을 보게 하는 것에 의해서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but rather 그치 다소 because its opponent eventually die 그치 그들의 적들이 결국에는 죽고 상대방들이 그러니까 이런 생명의학이 나왔던 거에 반발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죽고 그 다음에 a new generation 새로운 세대들이 grow up 어떻게 자라나냐면 that is familiar with it 여기서의 it은 조금 멀리 있지만 a new scientific tru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진실과 친숙한 여기서의 that is familiar with it의 이 that은 선행사가 a new generation이 돼요. 다시 한번
조금 멀리 떨어진 주격 관계 대명사. 그래서 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술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grow up, 즉 자라, 성장하기 때문에 오히려 승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적 모르는 사람이든 과학자이든 간에 이게 사실인 이유는 이게 모순인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 이걸 반발했던 사람들이 결국에 이거를 수용하지 못해서 죽게 되고, 이제 이 과학적 새로 나온 과학적 진리에 대해서 받아들인 사람들은 grow up, 성장해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이다. 그렇지? 이 모순 자체가 뭐 받아들여진다라는 얘기를 조금 돌려서 하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략이 돼 있긴 한데 원래 지금 선생님 찾아보니까 중간에 한 단락 정도가 생략돼 있어서 조금 점프업 되는 느낌은 있는데, 어쨌든 두 번째 지문이 그렇게 이 과학에 대한 비전문가와 과학자들 모두에게 이 그 획기적인 발전 자체가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있어서 두 개 다 그런 형태의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글로 한번 읽어볼 수 있게 됐던 지문입니다. 오케이, 그다음 Most of us are alive today only because we have benefited from the enormous advance in public health and medicine over the last century, from vaccines and antibiotics to modern surgical techniques and cancer therapies. 그래서 most of us,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치 지금 are alive, 오늘날 살아있어, 그치 생존해 있다라는 거지. Only because, 오로지 because 이해하기 때문에. We have benefited from the innumerous, 이 셀 수 없는 진보로부터 benefit,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라는 거죠. In public health, 공중보건과 의학에 있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진보로부터 우리가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alive, 살아있다라는 거죠. Over the last century, 지난 수세기 동안 공중보건과 의학에서 수많은 진보로부터 혜택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으로 백신과 antibiotics는 항생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우지 않아도 되는 단어입니다. 또 현대 surgical techniques, 현대의 외과적 수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암 치료법에 이르기까지 이런 많은 셀 수 없는 진보 덕분에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오고 있다 라는 설명을 했던 글이 됩니다. 4번 Yet, 그러나 most transformative biomedical advances have met with significant resistance. 또 같은 패턴이에요. from vaccines to organ transplant and in vitro fertilization, and today the same holds true for stem cell research.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 백신과 항생제와 외과 수술과 암 치료법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또 새로운 변화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또 저항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for a transformative 변화를 가져오는 biomedical advance, 의 생명의 발전은 먼저 줄치고 하겠습니다. met with는 당연히 meet with에서 오는 거겠죠. meet with는 저항 또는 난관에 부닥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meet with는 저항, 난관에 부닥치다. 자, 여러분 얘기했지만 우리 EBS 교재가 주는 구동사에 대한 암기는 우리가 좀 필수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meet with, 뭐뭐를 가지고 만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충분한 단어지만 우리 EBS 교재가 저항, 난관 등에 부닥치다라는 뜻으로 준 거기 때문에 암기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미트 위드만 가지고 저항을 부딪히다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뒤에 오는 것을 합해서 저항에 맞으시다는 그런 뜻이냐고요? 이렇게 되는 거지. 실제로는 우리 앞에 한번 단어 찾아볼까요? 단어 어떻게 되어 있냐면 EBS가 준 단어는 저항, 난간 등의 우리 교재가 준 단어는 이제 미트 위드의 뜻을 부닥치다라고 준 거고 이게 보통 어디에 쓰이냐라는 가이드를 주기 위해서 저항, 난관 등에 라고 이렇게 단어를 달아놨거든. 그래서 보통은 요 단어가 목적으로 지금처럼 significant 뭐였지? significant resistance라는 단어로 나오게 되고 이 미트 위드 자체는 어디에 부닥치다인데 그 부닥치는 대상이 저항과 난관 이렇게 쓰인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뒤에는 당연히 위드 자체가 저항과 난관에 부딪히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뒤에는 이런 저항과 난관, 트러블 이런 것들이 오게 되겠지. 상당한 난관에 부딪혀 왔다라는 거지. 그 얘기를 한 거야. 아까 선생님 설명했던 것처럼 의학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하고 고마운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또 대부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의학기술들은 또 상당한 저항에 계속 부딪혀오고 있다. 그래서 have met with라는 현재 완료시를 쓴 거지. 또 계속 저항을 받아오고 있어.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또 뭘 쓰고 있냐면 아까 우리 설명했던 것처럼 그치? From vaccines to organ transplants. 그치? 백신에서부터 장기 이식에 이르기까지 또 and in vitro fertilization 그러니까 vitro fertilization fertilization은 우리가 번식, 양식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 vitro는 시험관 이런 뜻이에요. 시험관 수정 이런 뜻입니다. 시험관 우리가 이제 시험관 아기 갖는 거 있잖아요. 시험관 수정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from A to in 이렇게 연결된 구조가 되겠죠. 이르기까지 and today the same 몇 가지가 주어요. same, hold true, hold true 저거 봅시다. hold true 유효하다, 딱 들어맞다. 그래서 the same 같은 경우가 어디에 딱 들어맞냐면 stem cell research 줄기세포 연구에 딱 들어맞게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인간 장기를 만들어서 이식할 수 있는 줄기세포 연구가 이게 뭐 인간 복제라는 등의 어떤 윤리적 문제로 굉장히 사실 연구 초반에 굉장히 약간 저항을 받았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더 same 똑같은 게 뭐냐면 줄기세포 연구에서도 그런 저항이 있어 왔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인간 문화의 역설이라는 걸 시작으로 우리가 기존에 없었던 인간에게 이로운 의학적 기술이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저항을 받아왔다가 반대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수용하지 않고 선생님같이 백신을 안 맞겠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코로나 걸려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해석한 거지 아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eventually die, 죽게 되고 이것을 수용한 사람들은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but yet 그러나 아직도 변화를 많이 가져오는 것들이 계속 저항이 부딪히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쓴 글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중간에 좀 너무 길어서 호흡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런 걸 읽을 때마다 이런 거야. 이거는 분명히 아시안이나 약간 영어권이 원어민이 아는 사람들이 쓴 글일 확률이 크다라고 주장을 해요. 선생님도 번역기를 이렇게 논문 낼 때 모든 지문을 사실 다 영작을 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많은 대학원생들이 번역기를 쓰는데 이 번역기를 쓰면 우리가 마침표를 안 찍으면 번역기는 우리말의 마침표의 수에 따라서 문장을 끊어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 문장이 요약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핵심적인 주장을 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내용이 우리 strong 뒤에 보면 opposition이 반대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opposition에다가 색깔 칠했고 반대에 encounter, 반대에 부딪혔지만 이렇게 되는 구조인 거고 그 다음에 as the generation은 세대라는 뜻이지. 세대의. 그래서 세대의 변화가 생겨났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변화를 받아들이게 됐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핵심 키워드로
우리 교재가 줬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opposition 우리가 opposition이 반대하다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opposition은 반대. 그다음에 우리가 해당 지문의 정답은 generational. 그래서 세대의 shift 변화 이런 뜻 이동 변화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조금 호흡이 길었던 지문이었고 여러분들이 해당 내용들 아까 선생님이 숫자로 넘버링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해석을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 우리 해당 지문도 시제는 계속 완료 시제로서 그치? 과거부터 지금까지 나왔고 그치? 결국에는 세대의 변화로 받아들여 왔다라는 완료 시제의 표현으로 쓴 지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전통적인 주제 문제의 변화 문제로, 그러니까 EBS에서 직접 연계로 변환됐던 문제 중에서 이 15강에 있는 문단 요약하기 지문이 실제로 변형 EBS의 수능 지문에서 주제 문제인 뭐 23, 4번 정도의 변환 문제로 나왔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지금은 직접 연계가 아닌 그냥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 간접 연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주제 등에 조금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 주제가 주는 단어들, 어휘들 이런 것들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선생님하고 방학 때 봤었던 수능 특강 아니 우리 방학 교재 기출문제 EBS의 연계 관련된 지문 같이 봤던 교재 다시 한번 꺼내보거나 기억해보면 선생님이 그 간접 연계라고 분석했던 지문의 많은 내용들이 사실은 주제가 유사하고 어휘가 몇 개 겹쳤던 형태의 지문들이라서 여러분들은 이 자체 지문을 암기하는 형태의 구조보다는 독해를 많이 하면서 기본적인 해당 주제에 대한 이해와 해당 지문의 어휘 등에 익숙해지는 훈련이 좀 필요한 우리의 지금 현재는 현실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5강의 4번 마지막 읽고 잠깐 우리 변형 문제 간단하게 좀 풀고 갈 건데 15강에서는 4번이 제일 쉬워요. 우리가 좋아하는 거거든. 온라인 세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잠깐 하나 물어보면 우리 덕성은 지금 여기 EBS 수능특강 교재 학교 진도 어디 나가고 있어요? 몇 과 나가? 14가 14과? 거의 뭐 비슷하네요.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의 활동이 증가할수록 현실 속의 자아가 약해진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출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finding themselves existentially homeless in the real world, many have found the experience of community online, especially in the form of social networks. 돼 있습니다. 그래서 finding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가 오랜만에 나오는 문두형 분사구문입니다. 그렇지. 실제 현실에서 그치? 그들이 실존적으로 집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many people 여기서 이제 many가 이제 사실은 단순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many people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have found 그치? 어떤 그 공동체의 경험을 have found 찾아왔어. 그치? 온라인상에서 이 공동체의 경험을 찾아왔다라는 거지. 특히 어디에서? 소셜 네트워크, SNS. 이게 우리가 소셜 네트워크 시스템, 이 SNS잖아요. 이 소셜 네트워크라는 것은 사회적 연결망. 여러분들이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SNS 보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런 사회적 소통의 창구로 이게 학계에서 정의의 범위가 좀 넓어지고 있어요. 카톡도 SNS를 보는 개념들이 등장하고 있고 어쨌든 그래서 그런 공간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경험을 찾아오고 있다는 거지. The influence of online community has drastically increased with the ubiquity of digital connectivity afforded by smartphones. 설명했지만 우리가 스마트라는 단어는 똑똑한 폰이 아니라 그치, 해당 기계에 CPU 시스템이 탑재된 형태의 기기를 디바이스를 부르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용어가 돼버렸지. 뭐 이유는 알겠지만 애플이라는 회사가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을 정의하면서 지금 이제 고유명사가 아닌 보통명사가 돼버린 형태가 됐습니다. 먼저 그 부분 봤으니까 이 afforded 앞에다가 which is라고 하나 써놓을게요. 그래서 afford는 뭐뭐를 제공하다라는 이제 동사로 쓰이고,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의해서 제공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가서 주어를 보면 이 온라인 공동체의 influence 영향력은 그렇지 어떻게 될 때 그 우리가 이제 유비쿼터스란 말 뭐 들어본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광고에서 많이 나와서 유비쿼티는 도처에 있는 어디에나 있는 뭐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뭐 이런 사실 유비쿼티는 명사형인 거고 이제 어디에나 쓸 수 있음 어디에나 있음이라는 뜻인 거죠. 디지털 커넥티브 디지털 연결이 어디에나 있음에 의해 있음을 갖고 그치 있음을 갖고 drastically 급격하게 증가해 왔다라는 거지. 뭐에 의해서 제공된 연결이에요? 스마트폰에 의해서 제공된 이 디지털 연결의 도처에 있음을 갖고 이 온라인 사회의 영향력, 공동체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거지. 실제로 뭐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잖아요. 지금 핸드폰 하고 있는 친구도 아마 사회적 영향력을 지금 점검하기 위해서 사원쌤 문자 왔어요. 예를 들어 약간 농담한 거예요. 고고쌤한테 문자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뭐 어떤 여론몰이를 좀 하는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우리 학교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강남에 있는 학교들은 해당 학교 페이스북을 운영해가지고 나는 약간 자기네끼리 좀 왕따 아닌 왕따를 시키고 막 이런 현상들이 좀 있더라고. 뭐 여론을 자꾸 몰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학생뿐만 아니라 사립 학교의 어떤 선생님들을 약간 좀 조금 바보 만드는 뭐 그런 경험들을 하는 것들을 본 경험이 있는데, 이제 이런 온라인 커뮤니티가 강해지면 그 선생님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H 뭐 현대고에서 갑자기 바보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일부 사례가 작년에 좀 있었어요. 그런 내용인 거지. 다음 문장 도전? 도전? 그런 건 아닌데 꺼져. 이게 에어컨이 키면 춥고 끄면 덥고 어려워. 제도. 끄면 졸리고 키면 하얀 졸리고. 나만 그런 거야? 나는 선생님 그 되게 좋아하거든. 에어컨 켜놓고 이불 아 좋죠. 끝까지. 나만 좋은 게 아닌 건가? 다 좋구나. 네, 저는 에어컨 켜놓고 장풍 켜놓고 하면 되게 그렇지, 나 그거 이상하게 좋더라고. 그게.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 아내한테 맨날 혼나. 야, 그러면 이불을 왜 덮냐? 나한테 맨날 그래.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데 아내는 별로 공감을 안 해주더라고요. 전적으로 공감해요. 나도 너무 좋아. 그래서 그 느낌이 참 좋아서 나는 에어컨 여름에는 웬만하면 켜고 있는 스타일인데,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지 몰라. 선생님이 아마 여름에도 반팔을 입은 경험이 거의 못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생님은 보통 에어컨을 빠방하게 틀고 차에서도 긴팔 항상 입고 가디건을 입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아무튼 온도 조절이 좀 어려워서 그냥 이불을 덮고 약간 그 느낌이 참 좋은데, 뭐 설명하기 좀 어려운데 하여튼 뭐 공감하고 있어서 어렵지 않네요. 오케이,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도 좀 되게 의역이 좀 필요한 지문이에요. The logic of modern technology drives addiction to digital distraction, such that our immediate concerns are often ignored for the sake of minor matters that are magnified in importance.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이제 그런 거지. 우리가 굉장히 먼지 같은 사연인데도 갑자기 이게 사회적 큰 이슈가 되는 뭐 그런 경험들을 이제 일어나게 되는 현상을 이제 짚은 문구인데, 이런 현대 기술의 논리가 이 SNS와 이런 네트워크의 연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drive addiction to digital distraction, 그렇지? 어떤 그 디지털 주의 산만에 빠져 중독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뭐 SNS 안 들여다보면 뭔가 되게 불안하고 나만 내용을 모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도 경험해봤을 거예요. 이 디스트랙션의 개념이 뭐냐면은 차별된? 아니 SNS 볼 때 여러분들이 어떤 교과서나 신문 정독하듯이 하나를 쫙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봐요? 이런 거 있잖아. 굉장히 그런 것들을 이제 지칭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디스트랙션 좀 새로운 단어잖아. 디지털 디스트랙션이 뭐야? 그렇지 우리가 디지털을 보는 그 행태를 약간 이 사람은 좀 꼬집어서 쓴 표현인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디지털 기계로 인한 주의 산만에 대한 중독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부추기고 드라이브가 이제 부추기다 몰아가다 이런 뜻이거든. search that은 so that과 비슷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뜻이야. 그래서 our immediate 뭐 즉각적이냐는 뜻이면 여기서 우리가 당면한 당장 해결해야 되는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는 immediately는 즉시라고 보통 쓰이잖아요. 근데 우리 해당 교과서가 당면한이란 단어로 주어졌어요. 여러분들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이걸 낸다고 하면 우리는 당면한이라고 써줘야 돼. 그래서 혹은 그걸 좀 더 쉽게 이해하면 당장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당면한 concern, 중대사가 are often ignored, 종종 무시된다는 거지. 뭐 때문에? For the sake of 줄쳐놓으세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인 거지. For the sake of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Minor matters, 사소한 문제들 때문에 우리의 당면한 중대한 관심사가 무시된다는 거지. 어떤 마이너 문제냐면은 중요성에서 in importance, 그렇지? 중요성에서 are magnified. magnified는 확대하다, 과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중요성 측면에서 확대되고 과장된 사소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 D 여고 3반에 2번 학생이 갑자기 작은 일을 일으켰는데 덕성 D 여고에서 이게 굉장히 막 SNS 난리가 나고 이 SNS를 본 사회부 기자가 서울에 있는 모 여고의 어떤 학생이 어떤 이슈를 일으켜서 뭔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막 확대 재생산되는 거야. 작은 이슈가 이제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좀 더 뭐 D 여고의 뭐 7월달 자기소개 자소서를 써야 되는 중요한 이슈는 묻히고 이런 어떤 사소한 문제를 추적하는 게 뭐 학폭위에서 나오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a state of semi-distractedness seems to permit most of our existence within the digital 21st century 돼 있습니다. 그래서 semi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반이란 뜻이죠. 이 반주의 산만해짐의 상태가 seem to 부정사인데 여기서 permit는 퍼지다, 스며들다란 외우지 않아도 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퍼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이 반쯤의 주의 산만한 상태는 퍼져 있는 것 같다. 어디에? 우리의 존재의 대부분 속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사람들 몸에 들어가 있다는 것 같은 거지. 왜? 우리 반에서 투지폰을 쓰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걸? 그렇지. 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다는 것은 이 상태에 노출됐다는 거지. Within the digital 21st century, 21세기 디지털 시대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존재 안에 스며드는 것 같다라는 거지. 이제 permit가 그거랑 똑같은 단어. 그러니까 세미나다의 그 permit이랑 얘랑 발음이 똑같은 거죠. 발음 똑같은 철자가 다르지. 그건 MIT고 여기는 이제 MEH니까. 그런데 permit이 주어진다고 알게 사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되고 여기서 이제 네. permeate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우리 어휘에서 아마 선생님 교재 보면은 사가 쪽에서 맨 첫 번째 별표로 주어진 단어로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우리 어휘 앞에 보면은 거기 별표가 붙어 있는 건 주어진 단어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 단어라고 보통 EBS가 가이드를 주는 어휘인 거거든. 오케이, 그다음 이 사람은 조금 근데 과장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표현을 하는 것 같아. True individual character is vanishing. 그래서 진짜 우리 어떤 개인의 특성이 사라지고 있대. 왜? Because we are expected to flexibly
we define ourselves to consistently changing conditions. 실제 이런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왜냐하면 are expected to, be expected to 부정사. 우리 내신 하는 학생들은 이 to가 투부정사의 투구를 꼭 표시해두기 바래요. be expected to, because we are expected to. 그래서 이 to는 we define, 이 여기서 투부정사의 to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flexibly, 유연하게 우리 스스로를 재정의할 것으로 기대돼. 그치? 어디에 맞춰서? To consistently changing condition. 그치? 끊임없이 consistently, 끊임없이라는 부사죠. 끊임없이 changing, 변화하는 상황에 우리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redefine, define이 정의하다고 redefine이니까 재정의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유연하게 우리 스스로를 재정의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그치? 진정한 우리의 특성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거지. 이 사람이 말한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인스타그램에서 트렌디한 맛집이라는 게 나왔으면 다 라이크를 누르고 있어. 나의 기호는 사라지고 이 사람들이 인기 많은 거니까 좋은가 보다. 또 인기 게시물에 올라가 있으면 좋은가 보다. 뭐 이런 형태의 개념을 좀 상정한 걸로 보여져요.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해석을 그러니까 좀 의미를 부여를 더 해서 읽어야 이해되는 글이라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Meditated and representational existence. 이 형용사 두 개가 existence를 수식해주는 형태의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정보 전달의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representational, 그치? 대변되고 있는 existence, 존재가 contribute to the perceived flatness of reality, 그치? 또 by creating a numbness in the soul, which makes it difficult to perceive the difference of quality and gravitas between experiences. 있습니다. 이건 긴 마지막 문장인데, 이렇게 정보를 통해 매체를 통해 전달되고 이 대변되는 existence, 이 생활, 이 존재 자체가, 그렇지? contribute to 어떤 인지, the perceived flatness of reality, 그치? 현실에 인지되는 단조로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뭐함으로써? by creating numbness. numbness도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일 수 있지만 이것도 외워야 되는 단어예요. 무감각, 둔해짐, 마비 이런 뜻입니다. numbness, numbness. 영혼에 있어서의 무감각을 만들어냄으로써 이 현실 세계의 인지되는 단조로움의 원인이 된다는 거지. 컴마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서 순서대로 읽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지. 그리고 그것은 make it difficult to perceive. 그래서 it 동그라미 치시고 to perceive가 진 목적어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그리고 그것은 앞문장 내용을 가리키는 거지. 이렇게 매체를 통해 대변되는 이 생활 자체가 어떤 영혼의 무감각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뭘 어렵게 만드냐면 perceive the difference of quality, 어떤 질적 차이를 perceive, 인지하고 어떤 그 experience, 경험 사이의 진지함을 인지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이런 그 현대 SNS 매체에 대해서 네거티브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지. 근데 꼭 부정적이냐? 이렇게 단정짓긴 좀 어려울 것 같아. 많은 정보들이 있고 소통의 창구로 쓰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단정짓기 어렵지만 어쨌든 이 글은 이제 좀 네거티브하게 쓴 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observed로 시작하는 지문은 이제 요약형 지문이었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내용은 여기서 마지막 줄 맨 왼쪽에 individuality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개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individual은 개인이라는 뜻이잖아요. individuality는 개성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individual character랑 비슷한 뜻이지. 그다음에 to recognize 인지하는데 실패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individuality와 recognize를 이 해당 요약 지문으로 썼던 내용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온라인에 대한 세계는 여러분들이 좀 비교적 쉽게 이해하고 있는 세대여서 그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렵진 않았을 텐데 조금 우리는 굉장히 온라인 이거에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네거티브한 그지 애티튜드로 쓰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 수능 특강의 전반 강의예요. 그래서 이제 16, 17까지가 전반인데 장문은 안 한다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잠깐 각 지문들 리뷰할 시간을 갖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내용 그리고 이제 23페이지 보면서 여러분들 아까 문제 풀었던 거 어법 문제 다 맞았나요? 해당 부분 같이 설명을 하면서 같이 어법 문제 해설까지 같이 병행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독해 두 지문 같이 마지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8개 정도 읽는 거는 그렇게 부담 안 되지? 아마 조금 더 속도를 내면 12개까지 읽을 수 있을 거야. 그거는 어떻게 읽으면 이제 약간 지루할 때 욕 나오지. 나 이거 포기할 거야. 쌤 저는 아마 수업을 한 6명한테 들을 거예요. 저 새끼 죽인다 그럴까 아마. 나가면서. 쌤 10개 나와도 저희가 듣는 거는 9개 정도 되지 아니 8개 정도 되지 않을까. 오케이 일단 우리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이런 수능형 지문에 오늘처럼 연습도 같이 병행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About 20 years ago, Ray Anderson, the late CEO of the immensely successful corporate manufacturer Interface, had what he described as epiphany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까 immensely라는 단어가 어법 문제 1번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immensely는 부사고 successful이라는 형용사를 수식해주는 품사로서 부사 적절. 그래서 이제 맞았던 부분이었고 20년 전에 이 레이 앤더슨 어떤 사람이냐면 어떻게 되겠냐? 그렇지. 여기서 레이트는 이제 고인이 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고인이 된 엄청나게 성공한 카펫 그래서 양탄자로 해석했는데 양탄자 제조 회사의 그 회사 이름이 이제 인터페이스인 거예요, 그렇지? 인터페이스라는 양탄자 회사의 고인이 된 이 CEO는 그렇지? have 가져왔어. 뭘 가져왔냐면 이 what 이하의 절을 목적절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what he described as an epiphany. epiphany는 여기서 깨달음이라는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되는 철학적 용어를 갖다 놓은 거죠. 자신이 깨달음이라고 그치 described 표현했던 것을 그치, 얻었다라는 거죠. 20년 전에 이 양탄사 제조회사의 대표가 어떤 사회적으로 뭔가를 얻었던 경험, 계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글이 됩니다. Here he was with more money than he or his heirs would know what to do with when he realized that his company was poisoning the environment. Here 여기서 이제 here가 좀 어려운 해석인데 뭐 당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죽은 사람이니까 여기 있다는 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당시에 그는 그렇지? was with more money. 그치? 여기서 이제 with는 그 보유하고 있는 거를 좀 강조했던 거고 실제로는 이것도 좀 구어적인 표현인데 was라는 비동사 뒤에 강조하기 위해 좀 컴마를 썼고 with more money 이거 보겠습니다.
이런 해석이 여러 좀 어려울 수 있을 거야. 거의 뭐 이거 의미는 다 받아야 되겠지만 비동사 뭐 여기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의 표현이야. 그치, 전명구잖아. 우리가 알고 있잖아. 전명구는 영어의 품사로 뭐가 쓰일 수 있어요? 형용사와 부사로 쓸 수 있고 여기 당연히 비동사니까 품사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with money를 돈을 가지고 이렇게 국어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있는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형용사로 해석을 이끌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온 컴마는 이 많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번 끊어읽는 어떤 저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스킬이다 이런 거지. 당시에 그는 그 혹은 그의 상속자들이 그치 what to do with 여기서 what to do는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그치 would 알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다. 와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치? 그와 그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는 당연히 자식들이 되겠지. 자녀들이 그 돈을 갖고 what to do with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할지 아는 것 이상 그 이상의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서 이 than이 적절한 표현이냐 라는 형태의 구조에서 적절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가지고 있었고 이 문장은 계속 좀 약간 구어적인 표현을 하는 글이라고 좀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when 그때 he realized 그 깨달았어 대리아를 뭐라고 그의 컴퍼니가 poisoning the environment 환경을 굉장히 오염시키고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조금 의역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거 선생님이 좀 해석을 EBS가 준 거에 기반해서 하는 거고 사실은 이게 안 된다고 하면 그의 회사가 환경을 오염시킨다고 느낄 때 그렇지 그애와 그의 자녀들은 그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이 when 자체가 이렇게 그때라는 강조적 표현으로 쓰이기도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이 when의 용법을 한번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자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carpet making is or was a petroleum intensive industry and his company's environmental footprint was huge. 그래서 이 카펫을 만드는 것, 그렇지?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페트롤리움, 석유 집약적 산업이고 이었어. 그렇지? 그리고 그 회사의 어떤 이 환경 발자국, 우리 알겠지만 이 풋프린트가 이 자치라는 것이 환경 문제에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개념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굉장했다라고 쓰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환경을 가장 많이 오염시키는 옷이 뭔지 아세요? 우리도 지금 2명이나 입고 있어. 청바지입니다. 이 청바지가 이 뭐라지? dyeing 물을 들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염료를 버리는 형태의 공정이 들어가는 제품이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중에서 단연 1등. 그래서 아마 뭐 환경을 생각하는 업체들이 요새 이런 기법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카페트도 알겠지만 여러분들 카페트 요새 많이 안 써봤겠지만 카페트 자체가 굉장히 석유에서 뽑아낸 뭐 그런 이제 약간 그 인공 뭐 섬유로 쓴 카페트들이 많아서 아까 얘기했죠 석유 집약적 얘기했던 거고. 오케이 그다음 문장. Anderson wondered what good, 그치? It would do to leave his grandchildren great wealth.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if the price of accumulation that wealth was on an inhabitable planet 돼 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앤더슨 아까 이 창업주가 그렇지 wondered 그렇지 의문을 들었다는 거지. What good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래서 이제 이 글은 조금 이게 구어적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 무슨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내가 의구심이 생겼다는 거지. 그래서
what good 이 자체가 하나의 간접 의문문 형태로 쓰인 전체 목적절로 보시면 돼요. What good it would do to leave his grandchildren great wealth. 그렇지. 여기서 it은 가주어가 되고요. 나오는 to leave는 진주어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그녀의 그렇지. 손주들, 자녀들에게 큰 부를 남겨주는 것이 그렇지. What good would do?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것이 의문이 들었다는 거지. 뭐 한다면 어떤 그 부의 축적의 price, 대가가 그렇지? That wealth was uninhabitable planet. 그렇지? 그 부의 대가가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된 것. 그렇지? 이렇게 조금 의역적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의 축적이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되는 것이 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는 형태로 되겠고 전체 주어는 the price of accumulation. That price. 그러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was uninhabitable planet. 그치?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었다라면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을 만든 것이라면 그치? 내가 그의 손주들에게 큰 부를 남겨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wondered. 그치? 의구심이 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좀 복잡한 문장이었는데 그치? 이해가 됐을 걸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아니군요. So 그래서 Anderson resolved to transform every aspect of his company's operation, moving.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여기서 moving 동그라미 4번이었었는데 우리 어법 문제에서 분사구문 우리 형태로 쓰인 내용으로 moving이 적절했다라고 정리했던 거고, moving to achieve a zero footprint goal by 2020. 그래서 이 앤더슨은 resolve to transform. 그래서 resolve는 결심하다라는 뜻입니다. resolve가 우리가 보통 뭐 해결하다, 풀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resolve to 부정사가 뭐뭐 하기로 결심했다라고 쓰인 거고 transform은 바꾸다 이런 거죠. 바꾸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의 회사의 operation의 모든 aspect, 측면들을 바꾸기로 결심했어. 그러니까 이 moving은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문중 분사구문이라고 보통 쓰이는데 이 문중 분사구문은 앞뒤 문장의 동시적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해석은 그냥 그대로 그리고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치? 그래서 move는 조치를 취하다 이런 동사로 쓰인 거예요. move는 조치를 취하다. 그래서 제로 푸브린트 골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언제까지? 2020년까지. 이미 과거니까 지금 결과를 따져 뭐 구글링을 해보면 실제로 이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검색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쓰였고, 다음 문장. He assumed that the development of new production processes and commitment to pollution control would cost money, a lot of it.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그 assume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가정하다라고 쓰인 거예요. 그래서 추정하다, 가정하다. 그래서 that 이하라고 가정했다. 우리 아까 어법 문제에서는 여기가 what으로 돼 있었고 이것은 단순 목적절을 받는 형태의 구조이기 때문에 assume that이 적절하다. 그래서 해당 문장은 주어가 두 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and로. 뭐냐면 이 new production processes의 development, 새로운 생산 과정의 개발과 또 a commitment to pollution control, 오염 통제에 대한 책임, 전념 뭐 이런 것들이 would cost money, 그치? 돈이 많이 들 것이고 또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또 a lot of it, 아주 많이 들 것이다라고 assume that, 추정했다라는 거죠. But 그러나 he was willing to sacrifice the bottom line, 그치? To achieve a social goal. 이 bottom line이라는 약간 이제 우리 수업하기 전에 질문했지만 이런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적 개념인데 재무제표적 개념에서 이분이라는 게 있어.
2분은 뭐냐면 0이라는 뜻이거든. 수익과 지출이 딱 가운데 있는 지점. 그래서 이게 보통 이 바텀 라인이 손실이 나지 않는 이 마지막 저항선인 거거든. 이 회사가 월급과 재료비를 다 쓰고 회사가 영업이익은 제로인 상태를 우리가 보통 바텀 라인이라고 해. 그래서 이제 이 바텀 라인이 바닥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재무제표 상에서 기본 베이스였던 거. 그치 월급도 주고 회사도 운영하고 전기세도 내고 세금도 냈어. 근데 회사를 운영해 보니까 수익은 0이야. 뭐 그런 상태를 바텀 라인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바텀 라인은 망한 게 아니에요. 그치? 회사의 영업이익을 못 낸 거지. 대표, 부장, 사장, 뭐 차장 이런 사람들이 월급은 다 받아온 거야. 그리고 물건을 계속 만들어낸 뭐 그런 개념이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마 우리 교재에서 아마 이익이라고 해석을 보통 하게 됐던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 바텀 라인을 기꺼이 희생했다는 것은 그치? 손익분기점을 0으로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냥 망하진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런 사회적 그 목적, 소셜 굿, 공익, 사회적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그치? 그들의 이익을 기꺼이 sacrifice, 희생했다 이런 개념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 작년에 모의고사 지문을 하면서 이런 이분이라는 개념을 봤던 것 같아요. 그치? 경제 파트 지문에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약속한 대로 오늘 마지막 우리가 보통 공부할 시간을 좀 줬는데 오늘은 조금 달려보느라 바로 그렇게 끝나면 아마 수업이 종료할 것 같고 우리 일단은 공헌할게. 일단은 3명은 다 시험을 통과했는데 시험을 응시 안 한 친구가 있는데 그냥 올 패스로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 휴일인 관계로. 오케이. 굉장히 비슷한 글들 우리가 많이 보게 됐을 거예요. 이 신경세포는 EBS가 좋아하는 지문 중에 하나여서 이런 것들 이제 많이 나오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 mirror neurons were first discovered by a group of researchers at the University of Parma in Italy in 1996.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 관련된 내용인데 이 거울 신경세포는 최초로 발견되었어. 그치? 어떤 그 1996년 이탈리아에 있는 이 파르마 대학의 그 연구자들의 집단에 의해서 발견되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순서 배치에서도 그 주어진 지문이었었고, 그래서 앞에 시제는 were discovered 돼 있고 여기서 그 다음 문장은 this discovery is considered, 그치? one of the biggest neuron scientific breakthroughs in recent time. 있습니다. 이제 과거 시제에서 현재 시제로 넘어온 거지. 이 발견은 그치? 최근 가장 큰 신경과학의 어떤 혁신적 발전, 연구신 발전 중에 하나로 is considered, 여겨진다라는 것이고, 알겠지만 여러분들 consider는 오형식 동사이고 오형식 동사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거기서 목적어가 앞으로 나간 오형식 수동태 문장이에요. 당연히 one of the biggest neuroscientific breakthroughs, 이거는 목적어야 목적격 보어야? 그렇지, 목적격 보어라는 거지. 실제 목적은 뭐였어? This discovery, 그렇지. 사람들은 이 발견을 가장 큰 눈부신 발견이라고 여긴다. 이런 문장이 수동태 문장으로 전환된 내용인 거죠. 오케이. It completely changes our understanding of how the brain works. 그래서 아마 이게 선생님은 잘 여기 지식이 짧아서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발견이 완벽하게 우리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변환시킨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그냥 팩트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지? 어렵지 않습니다. completely는 당연히 change라는 동사를 수식해주는 부사로 쓰인 것이고, 그다음 the discovery came through a
serendipitous 또 되게 외우지 않아도 되는 단어입니다. serendipitous event known as the raisin incident. colon Italian scientists were observing a monkey's brain activity during various physical movements.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견은 came through, came through 뭐뭐를 통해 찾아왔다라는 거지. 어떤 걸 통해 찾아온 거냐면 뜻밖의 재미있는 사건을 통해서 찾아왔다는 거지. 뭐라고 불리는 이 건포도 사건이라고 알려진 당연히 이벤트하고 노운 사이에는 which was가 생략된 거겠죠. 그렇지. 건포도 사건이라고 알려진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 찾아오게 됐다. 그게 뭔데? 즉 이탈리아 과학자들이 observing 관찰하고 있었어. 뭐를? 어떤 그 멍키 뇌의 활동을 뭐 하는 동안 다양한 물리적 운동을 하는 동안 그 멍키의 뇌를 확인하고 있었다는 거지. 원래는 이 거울 신경 세포를 발견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거울 신경 세포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이런 거야. 우리가 남의 행동을 따라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뇌의 변화를 관찰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행동을 할 때랑 그래서 이 거울이라는 게 진짜 어떤 것들을 모사하거나 또 따라할 때 나타나는 신경의 변화를 발견했다라는 개념으로 쓰인 글이에요. 보겠습니다. The team decided to take a break. 그래서 이 연구팀은 잠시 쉬기로 결심을 했어. One of the researchers standing near the monkey picked up a raisin and popped it into his mouth. 그치? 그래서 그 연구자 중에 한 명이 어떤 연구자였냐면은 그 몽키 주변에 서 있는 그래서 standing하고 researcher 사이에 who was라고 써놓으시면 되겠죠? 몽키 주변에 서 있던 그 연구자 한 명이 건포도를 집어들었고 그다음에 popped it into his mouth. pop A into B. pop A into B. A를 B 안에 툭 던져 넣다. 그래서 그 건포도를 입 안에 던져 넣었어. 그랬더니 as the monkey watched him, the monkey's brain fired in exactly the same way as if the monkey himself had picked up and eaten the raisin.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가 그를 지켜보고 있을 때 이 monkey's brain, 이 멍키의 뇌가 fire, 여기서 이제 fire가 활성화되다 이렇게 썼습니다. fire, 활성화되다.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활성화되었다는 거지. 뭐하는 방식으로? as if. 마치 그 멍키가 그 스스로가 그 건포도를 들어서 먹었던 것 같은 형태를 띄었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우리가 여기서 아마 이 미러 뉴런 사이언틱을 아마 상상을 이 거울 미러 뉴런은 아마 상상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본 것 같아요. 이 글을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어났다는 거죠. Simply watching the movement triggered the same brain activity as the actual event. 그래서 simply 단순히 그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 여기까지 동명사 주어인 거지. trigger, 즉 촉발하다, 야기하다 이런 거죠. The same brain activity as the actual event. 실제 행동과 같이 그 브레인 활동을 촉발시켰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손발이 움직이지 않아도 그 모습을 보고 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구조가 그렇게 변했다라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는 거지. So this phenomenon, 이런 것들이 이런 키워드가 순서 배치의 키워드가 되는 거죠. 이런 현상. This phenomenon had never been demonstrated before. 그치? 이런 현상은 전에 demonstrated, 그치? 입증된 적이 없었어. demonstrate은 입증하다라는 뜻입니다. demonstrate, 입증하다. 아까 우리 단어장에도 있었습니다. 전에 결코 입증된 적이 없었어. 시제는 당연히 had가 되겠죠. 그치? 전에 없었고 지금 있으니까 과거에서 끝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는 이걸 발견해낸 거잖아. 근데 이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걸 쓰고 싶으니까 종료 시점이 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 대과거부터 과거까지 일어난 일을 나타내니까 had never been demonstrated라는 시제를 쓰게 된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완료 시제에 대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 in 2005 this same Italian team found that when people listen to stories about other people doing something, the listener's brain fired as if they themselves were actually doing what was described in the stories. 그치?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지 않았나요? 공포 영화를 보거나 약간 액션 영화를 보고 나면 굉장히 좀 피곤한 거 느끼지 않아? 마치 내가 그걸 한 것도 아닌데 나만 느낀 건가? 그런 거 보면은 되게 좀 지친 느낌? 또 행복한 영화 보면 같이 좀 기분 좋아지는 아마 그런 현상이 실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05년에 이탈리안 팀은 또 대디아를 발견했어. 그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듣는, 그치? 어떤 걸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 그래서 other people과 doing 사이에 who are라고 써놓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청자의 뇌는 활성화돼. 마치 그들이 실제로 그치, 그 이야기에서 묘사된 것과 같은 것을 하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아마 그 파선스 부부 있잖아요. 그 부부도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활성화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그래서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선생님은 그 Fast and Furious지 분노의 질주라는 시리즈 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아마 내일인가 개봉을 하는 것 같아. 그것도 나와요? 마지막 편은 거의 뭐 거의 마지막 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유명한 배우 한 명이 영화 촬영 중간에 그 포르쉐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었어. 폴 워커라는 아주 유명한 배우인데. 근데 그 영화를 여기 나온 거구나. 끊으려고 했다가 그냥 그 영화 자체에서 떠나는 걸로 그냥 종료를 했지. 근데 그 사람이 죽은 것도 참 웃겨.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보조석을 탈 때 잘 안전벨트 꼭 매야 돼. 사람은 운전자가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왼쪽에 운전자가 있잖아. 네. 사고가 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사람이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핸들을 왼쪽으로 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물체가 있으면 당연히 보조석 사람이 먼저 맞는 거야. 빵. 그래서 이 폴 워커도 포르쉐 되게 좋은 포르쉐 차였는데 너무 가속을 하다가 운전자가 살았어. 급정을 하면서 꾹 들었다가 나무에 박아가지고 이 폴 워커가 이 나무랑 차 사이에 낀 거야. 그래서 이제 직사를 했던 케이스인 거지.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운전자가 성향이 거칠다 그러면 운전자 뒤에 타세요. 그럼 살 수 있어. 아무튼 그래서 그 사람은 빈 디젤 그 영화지, 그치? 빈 디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8개 지문을 읽었고 우리 한 시간 3, 4분 정도 남았으니까 숙제 검사를 좀 밀고 진행하고 마치도록 할게요.